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감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을 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들의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유한 국가의 자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보다 가난한 나라의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먼저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변덕스러운 코로나에 맞서서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는 국가로 한국과 노르웨이를 선정해 방역 MVP라고 발표했습니다. LA에서 절도와 강도 사건 그리고 최근 그로브몰의 떼강도 사건까지 범죄가 잇따르자 마이클 모 LAPD 경찰국장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APD 경찰위원회가 다음 회계연도에 경찰 예산을 2억 달러 이상 증액해달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의회에 넘겼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서 1억 5천만 달러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마지막 공청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일화돼 10지구에 포함되는 안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한국TV가 한국 영화인 기적을 특별히 무료로 상영합니다. 한국TV 가입자들은 연말까지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강력한 유가 잡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을 발표하면서 각국의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과 국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다음 달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대만을 포함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신설 부지로 텍사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그레게버 주지사는 이번 투자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년 9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꿔서 지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20만 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국민께 사죄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가 모두 패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뉴욕 닉스에게 100대 106으로, 클리퍼스는 댈러스와 연장 접전 끝에 104대 112로 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에 해당하는 퍼스트 팀에 오타니 선수가 타자로, 그리고 세컨드 팀에서는 투수로 이름을 올리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발표를 주시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슬슬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지난 주말부터 공항은 북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 대이동 이러면 상당히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네. 이제 미국에서도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가주 주민들은 모두 380만여 명에서 480만여 명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로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가을에라서 그런가요? LA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헐리데이 시즌은 나뭇잎이 변하거나 눈이 내리는 게 아닌 땡스기빙에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타운을 벗어나면서 405번 프리웨이의 긴 차량 행렬에 빨갛고 하얀 꼬리등 불빛에 의해서 헐리데이 시즌이 시작된다. 가을이라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헐리데이 시즌을 알려주는 땡스기빙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자동차 여행에 나서는 주민 수는 1% 2019년에 비해서 딱 1% 적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국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목적지 다수가 애너하임과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요세미티 등 캘리포니아주에 다수 포함된 만큼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은 심각한 이런 연휴 때 교통체증 예상해야 한다라는 조언입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막히는 게 아닌데요. 대부분 1시 30분부터 저녁 6시 사이 시간대가 가장 심각한 교통정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밀릴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땡스기빙 연휴에 항공여행 역시 늘어나면서 공항에 긴 줄이 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LA 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행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대대적인 땡스기빙 데이 연휴 단속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이번 단속은 연휴가 끝나는 28일, 즉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집니다. CHP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로컬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게 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연휴 집중 단속은 음주운전과 약물 중독 운전, 가총, 교통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과 과속 또 부주의 운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가솔린 가격 올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를 방출한다, 5천만 배럴 비축유를 방출한다라고 해서 가솔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과 유가 정보 서비스국은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2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4.706달러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 2012년 10월에 세웠던 역대 최고치 4.705달러를 0.001센트 0.1센트인가요? 0.1센트 상승해서 갈아치운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제한이 풀리면서 가솔린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18개월 이상 가솔린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고 결국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4.7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평균 가솔린 가격 오늘 0.2센트 오른 4.67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에서 1.4센트 차이에 불과합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전주보다 7만 1천 건이나 급감해 8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직전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에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노동부는
아직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국 노동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 숫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뉴욕타임즈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집계 수치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신규 감염자 숫자 낮은 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기미를 보여서 재확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계하는 수치에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50개 주들 가운데 가장 낮은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곳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5개 주 한 군데로 꼽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이었다며 할로윈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할로윈 확산세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수감사절이 남은 만큼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나 증가했습니다. 미성년 감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중 미성년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 명, 하지만 2주 뒤인 18일에는 14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2%가 증가한 겁니다. For the last several weeks, we have s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ve patients for COVID-19. Most of these children are com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most of them are not sick enough to come into the hospital. 전체 인구 중 미성년자의 비율은 22%. 그런데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25%나 됩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성인보다 감염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의 아주 어린 입원 환자도 지난달 말 기준 8,300명에 이릅니다. You will see more children likely get infected. And since you have a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even though the percentage is small,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will require hospitalization. So quantitatively, you will see more children in the hospital. 미 당국은 미성년자 감염 문제가 심각하자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끌어내린 데 이어 이달부터는 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백신 맞히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백신을 맞히겠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LA 카운티에서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인과 마찬가지로 앞선 연령층에서도 인종별 접종률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 아시안 아동은 14%, 백인 아동은 13%, 원주민 아동은 12%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일 연령대 흑인 아동은 전체 4%, 라틴계 아동은 3%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한 차례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시안과 백인, 원주민 아동의 백신 접종률보다 3배가 낮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전반적인 생활이 성인 중심이 되다 보니 자녀, 아동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아동에서까지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격차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와 관련한 또 하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흑인, 라틴계,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의 백신 접종도 적극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유한 국가의 자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신보다는 가난한 나라의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먼저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HO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은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 전염을 감소시키고 학교 내 방역 조치 필요성을 줄이는 데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경증인 경우가 많아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그리고 보건 분야 종사자보다 백신 접종이 덜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세계 코로나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정된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접종률이 낮은 국가의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공급을 우선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즉 코백스를 통한 세계적인 백신 공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주 유럽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증가하는 데 확산세 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약 360만 명으로 전주 대비 6%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 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적 오늘 맑고 쾌적한 날씨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일도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아집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8도가량 더 올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80도를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토요일의 낮 기온은 다시 8도가량 떨어져 점차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남가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산불주의보 발효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온 건조한 산타나 바람이 불면서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단전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점차 산타나 바람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지만 남가주의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돼 산불 위험도 당분간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0도, 57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은 47도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그로브몰 놀스트룸 백화점에 떼강도가 들어와서 차량 4대나 찬 최대 20명의 용의자들이 대형 망치뿐만이 아니라 전동 스쿠터도 이용해 놀스트룸 진열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난입한 사건. 약 5,000달러치의 물건을 털어서 달아난 것으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경찰이 추격한 용의 차량에서 회수한 물건은 놀스트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캐시 레지스터까지 뜯어서 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LAPD는 주요 상가 주변으로 순찰 활동도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클 모 LAPD 국장은 경찰위원회에 대중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떼강도 이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명품 매장 이런 곳에 이런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런 명품 매장 거리에서 스매시 앤 그랩,
이런 스타일의 벤달리즘과 약탈 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밤 10시 45분 20여 명으로 구성된 절도단이 LA 페어팩스 디스트릭에 위치한 그로브몰 안에 노스트롬 매장 유리창을 슬러지 해머로 부수고 범행을 저지른 후 4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우스 LA에서 도주 차량 한 대를 추적해 차 안에 있던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도주 차량에는 옷가지와 캐시 레지스터, 스키 마스크와 장갑 등이 발견됐습니다. 베버리힐즈 루이비통 매장과 섹스피프스 에버뉴 백화점이 같은 피해를 입은 지 하루 만입니다. 또 같은 날 5800블락 사우스 버먼트 에버뉴에 위치한 CBS 매장에도 절도단이 침입해 레지스터와 현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6명 용의자들은 매장에서 $8,500의 현금 매상과 3개의 레지스터를 강탈한 후 3대의 차량으로 나눠 타 도주했습니다. CBS 사건이 그로브의 노스트롬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연루돼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에도 절도단이 베버리힐즈의 루이비통 매장과 삭스피프스 에버뉴 매장 유리창을 슬러지 해머로 부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토요일 조직적으로 80여 명이 노스트롬 매장을 습격해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남가주 일원에서 명품 매장을 겨냥한 절도단의 습격이 잇따르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즉각 주 저녁에 명품 매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매장 유리창을 부수고 물품을 강탈하는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절도 행각은 거리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가 회복돼 분주한 연말 쇼핑 시즌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명품 매장 거리에서 벌어지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강절도 행각이 잇따르면서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잇따르는 스매시 앤 그랩 강절도 행각은 여러 그룹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극을 받은 모방범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한편 LA시 경찰위원회가 어제 LAPD의 2022-23 회계연도에 예산 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LAPD의 예산 증액안은 현재보다 12.11%, 2억 1,300만 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LA시의회는 내년 6월 1일까지 이 앞선 예산 증액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공권력 남용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는 물론이고 대규모 수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자 LA시의회가 이 LA 주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LAPD의 예산을 1억 5천만 달러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삭감 당시 당장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결창에 경찰이 출동이 하기 힘들 정도로 치안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PD 마이클 모어 국장은 지난해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로 10,000명대의 경찰 수가 현재 9,473명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인력 부족 실태를 짚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경찰의 증원뿐만 아니라 순찰 차량과 기술 개선까지 LAPD 전반적으로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총격살인과 강도 절도까지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을 피력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노숙자 신고 전화가 운영됩니다. LA시는 노숙자 관련 문제로 911에 전화하는 경우 경찰이 아닌 비무장 전문 요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시가 비폭력적인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아닌 비무장 전문가들이 대응하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LA 전체 지역에서 실시되지 않고 우선 헐리우드과 베니스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숙자 관련한 911 신고 전화를 받으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봉사활동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LA시는 911 전화는 물론 경찰서로 직접 걸려오는 전화 중에서도 위급하지 않은 내용을 이 같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의 마지막 공청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곳 한인타운의 선거구 단일화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일 열린 LA시 선거구 재조정 마지막 공청회에 전화통화 참여를 통해 한인 등 많은 LA시 주민들이 선거구 재조정 지도인 하이브리드 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타운의 선거구 단일화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 타운 선거구의 단일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이래윤 한미연합회 사무처장은 타운의 선거구 단일화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Adopted, and I want to thank Council President Nuri Martinez and the Ad Hoc Redistricting Committee for ensuring Koreatown to be kept unified in one single district. 이날 공청회에서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한인뿐만 아니라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타인종 주민들도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final agreement was that we wanted to speak in support of the hybrid map that is now before the council. We very much have a community of interest here in Koreatown.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23일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12월 1일에 최종 표결이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최종 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릭 가세티 서명 받으면 1월 1일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으로 내년 11월로 예정된 일부 지역구의 시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선거구가 단일화된 타운 10지구의 경우 시의원 선거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분이 완벽하게 물러나기 전까지는 보궐선거나 또 다른 대행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짧으면 1년에서 아니면 다음 선거가 있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뇌물 스캔들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10지구 시의원 권한을 상실했으나 시의원 타이틀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10지구 시의원 선거는 아직 치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8지구 주민들이 9지구로 편입되는 USC 대학과 엑스포지션 파크이 다시 8지구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9지구에는 이미 주요 경제 기반인 스테이플 센터가 있는데 8지구의 주요 경제 기반인 USC 대학과 엑스포지션 파크이 9지구로 편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8지구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은 이미 시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보니 하이브리드 맵의 승인은 확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대성공에 이어서 지옥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 넷플릭스에서 또 1위를 차지하자 외신들은 또 이 지옥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향후 흥행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CNN은 올해 한국 드라마들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며 평가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신 한국 드라마 지옥이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보도한 CNN은 다크 판타지 장르 드라마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지옥은 평범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지옥행 고지를 받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한국 TV에서 이번 땡스기빙 연휴와 또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화제의 한국 영화인 기적을 특별히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 한국 영화 기적은 바로 어제 날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TV에서 무료로 상영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한국 TV 셋탑박스 메뉴에서 한국 TV 영화를 선택해 시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이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가 생기는 것이 유일한 인생 목표인 이 주인공 준경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섬세한 스토리와 영상미로 폭발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전 세대 관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화제를 낳은 바 있습니다. 이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 배우 박정민, 이성민, 임유나, 이수경의 열연으로 따뜻한 온기와 감동을 전해주는 영화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TV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TV는 앞으로도 이 한국 영화 콘텐츠를 계속해서 수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열기 위해 LA를 방문 중인 방탄소년단 BTS가 예고 없는 콘서트를 했습니다. CBS 인기 토크쇼 더 레이 쇼 with 제임스 코든에 따르면 LA 중심가 도로 한복판에 등장한 것입니다. 핫백에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서 통상 10주 정상을 차지한 히트곡 버터를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BTS가 깜짝 공연을 펼친 곳 텔레비전 시티 인근 도로였는데 페어팩스죠. 네, 삼가랑 페어팩스에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제임스 코든 쇼에 출연하기 앞서서 이벤트 형식으로 그렇게 횡단보도에서 콘서트를 한 것입니다. TMZ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화려한 BTS 오락거리가 사람들의 발걸음과 차를 멈추게 했다라고 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이 팬들의 목격담을 담은 동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LA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와 관련해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지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공연장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해 BTS 팬클럽 아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른 BTS가 어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상 후보에 2년 연속 올랐습니다. 만약 그래미상까지 받게 된다면 미국 3대 대중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Butter by BTS. 예상대로 그래미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BTS를 올렸습니다. 지난번 시상식에서 후보에만 오르고 수상은 못했던 그 부문입니다. BTS가 이번 재도전에 성공한다면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 무게감을 인정받아 BTS는 그래미상 다른 부문 후보 발표자로도 등장했습니다. Here we are, BTS. We're thrilled to announce some of this year's Grammy nominees. I can't relate to what everyone must be feeling right now as I remember how nervous we were watching the announcement at home last year.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올해의 레코드 등 그래미 4대 본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그래미가 최고 권위의 음악상으로 인정받는 만큼 대중성보다는 음악성과 작품성을 중요시한다지만 올해 각종 대기록을 쓰고 있는 BTS가 지난해처럼 단 한 개 부문 후보에만 오른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미는 BTS를 틈새 부문 후보로 만족했다. 더 놀라운 건 BTS 버터가 무시당했다는 것 등 BTS가 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에 보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BTS의 수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 레코딩 아카데미가 워낙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 나오진 않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31일 LA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북가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LA 출신 한인 글렌 킴 알레메다 카운티 부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글렌 킴 판사는 린다 씨 라이 판사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채우게 될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최대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법안이 포함된 2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 더 나은 재건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체류 청소년인 드리머와 농장 노동자들께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재추진할 것을 연방상원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연방하원의원 91명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패트릭 레이히 연방상원 임시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서 미국 내 필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 체류 신분 이문자와 드리머, 농장 노동자, 난민 임시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이번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 조항은 임시 체류 허가 제도를 활용해 불법 체류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도까지 10년간 추방의 공포 없이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버지니아주 배심원단이 4년 전 샬럿츠빌 폭력 집회를 조직했던 백인 우월주의 및 신나치 극우주의 조직들과 지도자들에게 폭력 모의 정황이 분명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지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11명의 익명 배심원들은 민사소송 논쟁 끝에 내린 결론으로 미국 민권 및 진보 성향 단체 및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7개월 후였던 2017년 8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몬티첼로 생가가 가깝고 버지니아 대학교가 소재한 샬럿츠빌에 전국 극우단체 조직원 수천 명이 모여 우파 통합대회 전국 대회를 열은 바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다송이의 그림 작가로 유명세를 탔던 지비지 작가의 전시회가 이곳 LA에서 열립니다. 크랜샤에 위치한 EK 아트 갤러리가 12월인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 작가 전시회를 주최하는 것입니다. 전시회에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그림도 걸리게 됩니다. 특히 3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프닝 행사가 열리고 오후 7시부터는 실내에서 지비지 작가가 벽에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도 진행됩니다. 2020년도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이후 이 지비지 작가는 아티스트 비자를 받아서 LA 다운타운에서 그림을 그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최대 와인 전문 매장인 리커스토어 체인 운영했던 한인 CEO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8월 암투병 끝에 숨진 라스베가스 한인사회 대표적 거상 고 이혜헌 회장의 아들 케니 리스 디스카운트 리커 대표입니다. 부친이 타계한 지 3개월여 만에 교통사고 참화를 당해 현지 한인사회 등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사람 몸속에서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SC 대학 연구팀이 어제 국세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논문은 전자담배의 화학성분이 세포 기능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며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호흡기, 신진대사 관련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가 나란히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현재 르브론 제임스가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서 어제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죠.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100대 106으로 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징계를 결정한 LA 레이커스, 이제 다음 경기에, 오늘 경기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르브론 제임스 한 경기 징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 소식은 토요일 주간 스포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4대 112로 패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복귀하면서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또 클리퍼스 상대로 3연패를 끊었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은 풋볼의 날이죠. 때문에 내일은 NBA 경기가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인 호날두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에 3차례나 후반 30분 이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호날두가 비아레알 골키퍼의 골킥 실수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마치 재기를 차듯 골키퍼를 넘기는 감각적인 골입니다.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도 140골로 늘렸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2차전 후반 추가 시간 3차전엔 후반 36분 결승 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5차전도 후반 33분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단일 시즌에 3차례나 마지막 15분을 남기고 결승골을 넣은 건 호날두가 대회 사상 최초입니다. 해결사 능력을 뽐낸 호날두를 앞세워 3승을 챙긴 맨유는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마이클 캐리 감독 대행은 데뷔전 승리의 공을 옛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delighted to obviously have him, and not surprised at all that he managed to come up with a goal for us tonight. 눈 내리는 그라운드에서 레반도프스키가 기막힌 오버헤드킥을 넣습니다. 발롱도르 시상식을 코앞에 두고 챔스 5경기 9골에 무서운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신발끈이 풀린 채 환상골을 터뜨려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첼시의 치아고 시우바가 몸을 던지며 공을 걷어내 실점을 막아냅니다. 노장 수비수의 투혼을 공격진은 골폭풍으로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입니다. 전국 야구 기자협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1위표 30표를 휩쓸어서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오타니 선수죠. LA 엔젤스 오타니 선수가 또 하나 진기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메이저리그닷컴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1년 전체 결산 올스타 성격의 이 올 메이저리그 팀, 이 NBA에서 늘 하는 거죠.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이렇게 나누는 걸 메이저리그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퍼스트 팀에는 타자로, 세컨드 팀에는 투수로 이름을 올리는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